이야기가 덧대어지거나 아니면 화제가 전환되는 것을 내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앞에서 잡는 게 뭐냐면 이 앞내용과 뒷내용.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장 삽입 들어가는 위치는 문장 삽입 문제는 삽입 문제는 순서처럼 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순서. 왜냐하면 순서의 정답률이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같은 문제를 풀면.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순서는 앞뒤를 A, B, C를 다 보잖아요. 그래서 A, B, C를 A, B 맞추고 B, C 맞추고 A, C 맞추고 세 번을 보는데 그 반면에 문장 삽입은 좀 덜 맞추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요 B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그리고 앞 내용을 예측해 보시면 돼요. 근데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정말 쉽게 나왔죠, 이렇게. 이게 한 단어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저게? This is not the case. 사실이 아니다. 이래 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근데 이게 this가 앞내용이니까. 앞내용이니까 A하고 B는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A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벗을 쓰면 제일 편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바꾸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아, A 내용하고 B 내용이 반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부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연결부사는 해석을 하실 때 앞 내용에 붙여서 해석해야 됩니다. 앞 내용이지만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 방법이 접속사랑 좀 달라요. 앞 내용에 붙입니다. 이렇게. 앞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약간 학년이 올라가면 이런 표현들로 바뀝니다. 이번 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so가 뭐 할 때 많이 쓰죠? 앞 내용을 가지고 올 때 so를 많이 써요. 그럼에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중급. 그죠? 중급. 뭐뭐이지만 그러나 이분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앞 내용이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급에서도 still이 형용사로 쓰이면 정지된이죠. 근데 부사로 쓰면 그러나예요. 자, 이제 할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어휘력 말고 이렇게 풀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앞 내용에서 여러분 illusion이라는 표현 아세요? illusion이 뜻이 뭐죠? illu가 light죠. light 불빛이라는 소리예요. illustrate 할 때 illusion. 그러니까 빛을 많이 비추는, 그러니까 눈이 부셔서 잘 안 보이는 사막에 빛이 많이 비치는, 그래서 약간 신기루 같은 게 보이는, 그래서 환상이라는 뜻이죠. 환상. 이거를 not the case예요. 사실이 아닌. 저렇게 쓴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면은 이것 뜻이 앞 내용이 잘못됐다. 즉 그러나랑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에서 문장 삽입을 역접으로 준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역접으로 준 시험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다르다라는 게 눈에 확 띄면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는 있죠.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바꿔놓으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얘는 좀 쉽게 돼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한테는 뭐뭐에게는이에요. 얘는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live in the suburb에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서브가 미치니까 어디를 말해요? 약간 외곽 지역을 말합니다. 외곽 지역. 그럼 외곽 지역의 반대말은 뭐였겠어요?
첫 번째 쭉 읽다가 바로 나와버리죠, 이렇게. 그럼 이 글은 끝난 거예요, 이게. 이게 앞 내용 A고요. 이게 뒷 내용 B였던 거예요. 외곽지역이 B. 그리고 요 두 개는 대조였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말한 city가 어디서 끝나냐가 끝이에요. 어디서 끝나요? 어디까지가 city냐가 중요하죠. 여기 물론 3번에 서버브는 나왔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 2번 내용이 서버브냐 아니면 city냐 요거죠. A입니까 B입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엑서사이즈가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디로? 일상생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엑서사이즈가 움직인 게 wait for the taxi. 택시를 기다리거나 서브웨이를 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그냥 걸어가는 게 낫다. 그러면 서브웨이를 타고 택시를 타는 것이 this way입니다. 걸어가는 거죠. 이거를 타느니 걸어가는 게 낫다. 더 싸다. 이게 가능한 삶이 A입니까? B입니까? 지하철이 어디에 들어가죠? 지하철이 A에 들어가죠. 지하철이 A에 들어가죠. 그러면 2번까지는 A네요. 그리고 3번에는 서버브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어디가 될 수밖에 없어요?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글이 두 개로 나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는 풀지만, 그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이게 어법으로 바뀔지, 순서로 바뀔지, 주제로 바뀔지는 모르니까 내용을 해석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순서와 삽입을 구조화시켜서 문제를 풀어두시면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편합니다. 그죠? 내신은 다른 문제죠. 이 지문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자, for 대다수에게 있어서, 뭐뭐에게 있어서 for the most part, 대다수에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live or work in the city는 work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 다닐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까 여기에 exercise란 말이 나왔구나. 이런 방식으로 exercise. 걸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아니? Go from the parking lot to the office. 걸어 다닐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준 거죠. 이렇게 대시가 들어가면 대시는 예니까 상세 설명이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이 1번 여러분들 파킹랏에서 오피스까지, 2번 샵까지, 그죠? 걸어가고, 그리고 run, errand이죠. 얘는 스펠링이 조금 조심하세요. errand는 심부름인데 이 er는 동사로 실수하답니다. 그래서 그 실수하다를 명사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rr가 되는 거고. 스펠링이 좀 비슷하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it. 여기서 이제 가주어죠.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거 few blocks 하는 것이 to wait 하는 것보다는 더 싸단 말이죠. easier and cheaper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외곽에서 사는 사람한테는 맞지가 않네요.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죠. 왜냐하면 서버브는 전부 다 spread out 되었기 때문이죠. 펼쳐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t is too far to walk.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더라.
너무 멀더라.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스웨이, 버스 스탑까지 걸어가는 것 자체가 used to 이제 이런 거 갖고 장난을 칠 수는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use라는 동사의 그 세 가지 변형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냥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일단 두 개죠. 수동태가 두 개고 능동태가 하나입니다. 여기 use를 이용하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동태 중에 be used는 사용되다. 이 수동태가 하나 있고 be used가 get accustomed라는 커스텀이 뭔지는 아시죠? 커스텀 관습이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다, 사용되다. 근데 이 두 개가 뒤에 붙는다는 거 틀리죠? 여기는 딱 봐도 익숙해지려면 궁금한 게 뭐예요? 어디에? 어디에? 그래서 전치사 to가 들어갑니다. 전치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동명사가 나오는 거고, 사용되어지는 것은 딱 봐도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목적이 나와야지 말이 되잖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나와야 맞으니까 투부정사고. 이렇게 해서 수동태가 두 개가 쓰이고요.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used 자체가 능동태로 그냥 동사입니다. 이렇게 과거로. 이것 자체가 그냥 했었다예요. 이렇게 했었다. 비동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동사가 비동사예요. 이렇게 비동사, 겟동사. 여기가 동사고 수동태. 얘가 동사입니다. 했었다. to be가 있고 to 동사가 있죠.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는 존재를 나타내니까 뭐뭐였었다고. 이 동사는 동작이니까 동작을 뭐뭇을 하곤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과거의 습관이라고 설명하고, 이건 나의 과거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죠. 존재. 그 사람은 예전에 선생님이었어. He used to be a teacher를 선생님을 하곤 했었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잖아요. 였었다. 그 다음에 하곤 했었다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동사 would하고 같은 표현이죠. 하곤 했었다. 조동사 would가 이렇게 습관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해석 중에. 아주 드문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을 나올 때 저기는 비동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죠. 예전에 걸어가던 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은 used, 뭐뭐 하곤 했을 때요. 제공을 해줬죠. 적어도 움직임을 제공을 해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무조건 여기는 exercise하고 반대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도시 사람들은 운동을 더 많이 한다고 나와 있어요. 좀 다르죠. 우리의 시골은 운동을 적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좀 상식하고는 좀 맞지가 않죠. 왠지 시골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시골은 너무너무 다 그죠? 동사무소 하나만 가려고 그래도 거리가 머니까 차를 타고 간단 말이지. 그래서 운동을 적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but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늘 but 뒤죠. but 지금의 대다수의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자체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제한적이다. 그러면 더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드라이브를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대중교통이 없으면 걸어 다니지 않으세요? 가 아니라 대중교통이 없어서 운전을 하고 다녀요. 약간 미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대도시 몇 개를 제외하고는 고등학생들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신발이에요, 신발. 나가려면 신발을 신어야 돼요. 차를 타야 돼요. 차를 안 타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맨날 운전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의 price는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긍정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부정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의 price 한번 해석 좀 해보세요. 저 price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적이죠.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limited 된 physical movement, 육체적 운동. 여기서 육체적 운동의 반대말이 드라이브니까 운전을 계속하니까 여기서 limited는 형용사 예를 수식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들이 그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는 제한적입니다가 아니라 그들이 치러야 할, 이 pay는 치러야 되죠. 그들이 치러야 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바로 제한적 신체 운동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limited는 여기 앞쪽이 아니라 이 뒤쪽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은 조금 조심해야 될죠. limited가 두 번 나옵니다. 운전을 하는 이유는 뭐다? 일단 대중교통이 없다. 대중교통이 없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버브는 스프레드가 되어 있다. 모든 것들이 다 널찍널찍하게 멀리 떨어져 있죠. 대중교통이 없고. 정답은 쉽게 나왔지만 제가 좀 해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대비에 포함되어 있는 기출문제 같은 독해 문제집 같은 경우는 원래 문제를 맞췄다고 놔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전문 해석을 하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있죠. 수동 표현들 있죠. 운동이라는 것이 내 일상 속으로 들어갔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지? 얘가 내 일상에 건설됐다, 자리를 잡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exercise가 can be structured, 내가 구조물로 안으로 들어간 거죠, 내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이런 수동태 표현 같은 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수동태 표현이죠. spread라는, 우리 이제 빵을, 그죠? 잼을 스프레드 하잖아요. 이 스프레드가 스프레드 형태가 똑같으니까 BPP로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서버브는 스프레드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법을 준비하시려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한 번씩은 관심 있게 보세요, 이렇게. 수동태가 리미티드가 되어 있는 두 가지. 이건 수동태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얘는 분사입니다, 그냥. 단순 분사. 얘는 수동태입니다. BPP, 여기는 수동태고요. 여기는 BPP 수동태고요. 여기는 수동태 아니고요. 얘는 능동태입니다. 여기 안에서 질문할 거 있나요?